오케이, 아놀드.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아놀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데블스 더블 영화를 기억하나요? 부자 청년이 강제로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만들어서 위험한 미팅 등 여러 곳에 보내곤 했던 영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지인 중 한 명으로 변해줘야겠어요. 하루 동안 김정은이 되는 거예요.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당신만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따라야만 하는 거긴 해요. 여기서 일상생활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쪽에선 당신에게만 허용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유러피안 디자이너의 옷을 입거나
누텔라를 먹는 것 말이에요. 당신이 중요한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당신의 큰 집은 무장된 군인 소대와 전기 울타리, 지뢰밭으로 지켜져요. 핵폭탄도 반사할 만한 벽도 있고요. 전부 나무로 덮여있죠. 대신 가게 되었네요. 당신의 개인 장갑 열차는 이 집에서 시작해요. 장갑판으로 덮인 차량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속도는 시속 60km를 초과하지 못해요. 오늘 하루만 이 모든 게 당신 거예요. 보다시피 올해의 수확은 별로였고 10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00만 명이 남아있으니까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면 어쩔 수 없죠. 이동식 화장실은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소변과 대변 샘플은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스파이가 질병에 대해 알아내지 못하도록 수집될 거예요. 도시 전체에서 가장 좋은 방을 당신만을 위해 빌렸어요. 나간 후엔 대통령이 머물렀다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보안 서비스가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지문이나 머리카락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미팅 초대장을 왓츠앱으로 보낸 게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놀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전복되어서 이제 각각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거래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국가의 안녕과 세계에서의 위상을 위해 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이런 체제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나 주거단지 대신 감옥에서 살 거예요. 국가의 법률이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정말 이상해질 거니까요. 문명의 발전은 잊으세요. 결국 나라끼리의 관계는 필요 없어지고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중공업이 나라에 없었다면 지금 당신은 새 차를 살 수 없을 거고 바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형편없는 자전거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라진다고 할 순 없지만 친구와 개인적인 대화는 숨어서만 가능해요. 큰 라디오 소리로 가려야 하고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락받은 헤어스타일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스타일은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국가의 큰 자원이 군사력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 한 명쯤은 크고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아놀드, 방금 세계를 구했어요. 생명인 게 세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번에도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놀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눈앞에 억만장자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놀드, 뭐를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놀드를 비웃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 게 못내 아쉽네요. 왜냐하면 아놀드는 오늘 대통령 대역을 맡을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떻냐고요? 대통령이 뭘 먹는지 좀 봐요. 프렌치 프라이, 버거, 콜라까지.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골로 가겠어요. 에그맥 머핀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보안기관과 미팅을 한 다음 서류에 사인도 하고. 아, 이런 못해 먹겠네요. 시내로 바람이나 쐬러 가볼까요 그럼? 이제 대통령의 자동차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폭탄에 폭발에도 끄떡없는 똑같이 생긴 자동차 12대이죠. 점심시간입니다. 메뉴는 커다란 피자, 케첩도 뿌리고 초콜릿 밀크쉐이크와 같이 먹는 거죠. 이제 조금 따분합니다. 비상사태라도 선포해볼까요? 아니면 김정은을 놀려볼까요? 또는 모든 미국 시민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를 구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을 만드는 건 어때요?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KFC 닭다리와 물론 콜라입니다. 트럼프가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이런 식사를 하는 건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말이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연봉으로 1달러만 받는 이유가 이거군요. 대통령의 연봉을 달라고 했다고요? 정말 멍청하군요, 아놀드. 그래서 원했던 1달러는 받았지만 원래 대통령의 연봉인 40만 달러어치의 세금은 아놀드가 내야 합니다. 그 연봉은 벌써 연방기관에 넘어갔지만요. 자, 아놀드, 어느 쪽 콩팥을 팔 건가요? 조금 으스스하네요. 뭐야, 왜 불이 꺼졌죠? 아놀드,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 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이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잠깐, 그건 뭐죠? 데이팅 앱인가요? 멋지네요. 엄청난 몸에 머리가 딱 맞았어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데이트에 가기 위해선 비행기에서 18시간 45분이나 있어야 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비행이니까요. 또 기회를 날려버리네요.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3가지의 미션을 성공해야 해요. 살아남기라도 해봐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작은 뇌, 약한 손, 패스트푸드 러버. 현실과 똑같은데요. 캐릭터를 고르세요. 데이트에 빈손으로 갈 건가요? 뭐라도 찾아봐요, 아놀드. 우와,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상한 고기 냄새가 나네요. 여자친구가 파리라면 이 향을 좋아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 귀여운 생물들은 말라리아나 탄저병, 설사를 일으키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니죠. 저런, 이미 시작됐나요? 정글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지만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쪽은 청소부예요. 악취가 나는 모든 것을 노리죠. 씻는 건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넝쿨을 잡아요. 코끼리도 버틸 수 있어요.
1.5시간 후면 비단뱀의 위액이 뼈를 완전히 소화해요. 배를 자르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다 비단뱀과 만나버렸네요. 비단뱀을 잡았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전문가는 저뿐이에요. 이제 도망치세요. 재정비를 해봐요. 곧 데이트를 할 건데 점액과 슬라임으로 덮여 있잖아요. 잘 살아남았고 손가락 하나 잃지 않았어요. 주만지. 영화 폰부스 본 적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놀드를 총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해봐요. 전화를 끊으면 쏠 거예요. 이렇게요. 진정해요, 아놀드. 그냥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화 보고 출근하고 정말 출근하는 거예요? 아, 일은 하죠. 저를 위해서요. 아놀드는 제 거예요. 운전 좀 잘해봐요. 자동차 사고의 4분의 1은 휴대폰으로 인하여 정확하게는 세계적으로 160만 건의 사고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보다 6배는 높은 수치죠. 차라리 술 마시고 하는 게 말 듣고 있어요, 아놀드? 쉬지 말고 계속 전화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거 느껴져요? 리튬 배터리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리튬은 환경과 역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칼리 금속이랍니다. 싸구려 위조품을 파는 암시장에서 충전기를 샀을 게 뻔하네요. 그것 때문에 배터리에 손상이 가고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휴대폰을 줄게요. 과학이니까요, 과학. 피곤해 보이네요. 안 됐지만 자면 안 돼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약간 떨리고 조정력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3일째에는 몸이 지방 연소 상태로 들어가면서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4일, 5일째에는 시각성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아놀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솔직히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80% 감소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좀비처럼 보일 거예요. 힘도 없고 비틀거리면서 아주 간단한 일도 해낼 수 없죠.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양,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종양이 생길까요?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휴대폰 전화파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휴대폰 전자파는 비전위성이라 뇌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하지 못해요.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약한 DNA라도요. 만약 휴대폰의 힘이 더 강했다면 1000배 정도요. 그런 휴대폰이라면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종양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1분도 되지 않아 아놀드의 뇌와 몸을 녹여버릴 거예요.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꿀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뭐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우와, 저건 누군가요? 이 남자는 외로움이란 모를 것 같아요. 드디어 원하던 사람을 찾았네요. 어떻게 불사신으로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잘생긴 친구에게 VS DNA를 주입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불사신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요. 이걸 하려면 DNA에서 나이를 먹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분을 제거해야 하죠. 하지만 스놈과 고비하려는 건 불사신의 존재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첫 실험은 순간이동이에요. 물건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길 때 모든 원자의 신경 연결을 원본과 동일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 후에 원본은 폐기해야 완벽한 사본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순간이동은 필멸자와 불멸자 모두를 죽일 거예요.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여기 모든 생물을 녹일 수 있는 알칼리성 욕조가 있어요. 외계인들이 브레이킹 배드를 안 본 게 아쉽네요. 봤다면 알칼리는 사람의 몸보다 욕조를 먼저 녹인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다음 실험은 확실하게 먹힐 거예요. 뇌를 먼저 파괴하는 방법이네요. 그 어떤 생물도 이런 걸 하루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괜찮나요? 그래요. 그래도 스눕과 곱은 어제 이 대왕 그라인더를 구해뒀대요. 뭘 기다리는 거죠? 기계는 저절로 틀어지지 않아요. 기억을 잃은 것 같아. 더 정확히는 모든 신결 연결이 파괴되어서 정신이 순백의 종이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지? 몰라. 그래도 재밌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왜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역시나 나를 제거하고 이 채널을 가지려고 한 건가요? 이런, 알아버렸어. 빨리 도망치자. 괜찮아. 그냥 우리 걸 만들지 뭐. 훨씬 더 유명해질 거야. 나가세요. 오, 미안해요.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아놀드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거 알아요? 제임스 햄블린 박사는 5년 이상 씻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챌린지를 해봐요. 우리 피부의 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형성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고향입니다. 장시간 비누 사용을 피하면 미생물군 유전체 균형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된대요. 하지만 3일만 씻지 않아도 가렵기 시작하죠. 심하게요. 걱정하지 말고 바람 좀 쐬고 와요. 누가 봐도 며칠간 씻지 않으니까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요. 데오드란트를 사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몸의 냄새를 가리는 향수는 세계적으로 중세 유럽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번만 목욕을 했죠. 태어날 때와 사망할 때.
네, 냄새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쓰면 알러지나 숨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알루미늄 염은 암세포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드물게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외에도 쪽에 거주하는 에스키모인과 축지인들이에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지나요? 계속 씻지 않는 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옆집 아이들이 집에 낙서를 하고 악취에 대해 놀릴 수도 있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오, 멍청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아놀드, 거기 있었네요. 축지인들과 함께 하기로 한 거군요. 축하해요. 그리고 챌린지도 끝났어요. 미생물 군집이 균형을 되찾았다고요. 안 씻었는데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잠깐, 저게 뭐예요? 오늘은 축지인들이 목욕 의식을 하는 날인가 봐요. 먼저 가진 모든 옷을 입고 땀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 뼈를 긁는 도구로 서로의 피부를 깨끗이 긁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물개 지방을 기름처럼 바른대요. 아놀드, 이제 북쪽의 최고 전통을 느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당신의 냄새로 찾을 거거든요.